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아직 그 긴 연휴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있는데 좀 참여자가 좀 적긴 하지만 하다 보면 좀 들어오겠죠. 일단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까지는 이제 비대면으로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직 방침이 명확하게 내려지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학교에서 볼 수 있는 대면 수업을 이제 병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학교에 와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만나 보고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반씩 이렇게 등교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거리두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 지금 아직 좀 유동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요거는 정리가 돼서 이제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학교에 와야 될지 하는 것들은 에, 그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요. 정상적으로 이제 비대면을 병행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화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 비슷한 것을 내가 강의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올려놓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서 공부를 한 다음에 학교에 나온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서 같이 이제 문제를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출을 할 건데 그러면 그 문제를 학교에 와서 같이 풀어보면서 나한테 질문도 하고 그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진행을 계속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일부 오게 되면 주로 되는 강의 영상은 어, 온라인으로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습 과제를 실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도전 과제도 일부 있을 거고 그리고 학교에 오게 되면 도전 과제를 조금 더 응용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요. 그것을 학교에 와서 직접 풀어보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갖다 여러분들 스스로 실습을 통해서 알아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얼굴을 보게 될 거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줬던 것이 도전 과제를 줬던 것이 메모장에다가 게임을 하나 붙여봐라 뭐 그런 걸 했었죠. 그래서 게임을 붙이는 것을 뭐 게임을 실제로 이렇게 붙이는 건 하지는 않을 거고요. 게임이 어디 있다고 하고 그걸 어떻게 붙이는지만 잠깐 보도록 하고 그리고 메모장을 완성하는 것까지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내 방에 있는 주 컴퓨터가 있는 주 컴퓨터에서 원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구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갑자기 주 컴퓨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봤던 그런 모습하고 약간 다르게 지금 보일 텐데 노트북으로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이게 좀 화면이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동을 하고 그러는데 약간 불편한 점이 있긴 한데 뭐 그래도 뭐 큰 문제 없이 한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과제를 잠깐 이제 보면요. 지난번에 했던 과제를 잠깐 보면 이제 여기 게임을 하나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자, 게임이라는 걸 이 메뉴에다가 이제 하나 넣으면 되겠죠.
게임이라는 걸 이제 하나 넣어서요. 게임을 넣어가지고서 메뉴 스텝에다가 이제 하나 넣죠. 그리고서는 그 밑에 이제 뭐 게임 1, 2 뭐 이런 걸 해가지고서 이걸 우리가 메뉴 게임 1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하나 넣으면 되겠죠. 추가해서 클래스 해가지고 추가해서 이제 윈도우스 폼을 하나 넣죠. 그 폼을 하나 더 넣었으니까 이 폼을 이제 뭐 이름을 게임 폼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이제 게임 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가져온 것 또는 뭐 이런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임들 그런 것들을 갖다 여기다가 디자인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선 우리는 요 차일 여기에서 요 게임 요거를 눌렀을 때 그죠? 요거를 눌렀을 때 그걸 콜해서 보여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 게임 1이 선택이 되었을 때 게임 1이 게임 1 메뉴 게임 1에 대해서 요게 이벤트에서 요 클릭을 했을 때 그렇죠? 클릭을 했을 때 어떤 게 주어져야 되냐면은 아까 만든 폼이 뭐냐 게임 1 폼이었죠. 게임 1 폼을 하나 게임 가지고서 만드는데 게임 1 폼을 만들고요. 뉴죠.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보이기만 하면 되죠. 마이 게임 점 쇼 해서 이렇게 보이기만 하면 그러면 돌아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된다면 게임 원 해가지고 여기 폼이 떠서 여기서 만들면 되겠죠. 여러 가지죠. 인터넷에 했는데요. 뭐 숫자 4개짜리 해가지고서 그 4개 숫자를 갖다 맞추는 그 야구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원 스트라이크 원 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 숫자를 맞춰 나가는 그런 뭐 야구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사위 굴리기라든지 뭐 가위바위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그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죠. 뭐 단순히 난수 발생만 시켜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해가지고서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게임들이 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갖다 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줬던 게임을 갖다 붙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는 게임 폼을 만들어서 연결시키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걸 그대로 하되 거기에 게임이 들어가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즉, 요 게임 폼 디자인 하면 되고요. 그리고 게임이 실제로 돌아가도록 코딩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했다고 보고 나중에 혹시 그 내가 점검을 해서 좋은 그런 게임을 갖다 올려놓은 사람은 다시 한번 이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게 이제 도전 과제에서 이제 봤던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MDI 그 노트패드를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기능들을 더 추가해서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만 보면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보면 자, 우리가 그 MDI 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일드 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그 패런트 폼하고 안에 있는 차일드 폼들 요 관계가 이렇게 좀 연결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메뉴가 이제 병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쭉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차일드를 만들 때 중요한 건 뭐였냐면 차일드를 만들고 그 차일드의 패런트가 누구냐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결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패런트가 결정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해봤으면 알겠지만 따로 노는, 그러니까 뭐 고화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는 뭐 조금 아까 게임에서도 봤습니다만 이렇게 만든 폼을 갖다가 쇼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 그 차일드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고 이제 그 차일드를 만들 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뉴 차일드를 할 때 그냥 비어 있는 그냥 뉴 차일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파일 이름하고 인덱스 같은 것을 주어서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었죠. 그거를 우리가 오버로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이름을 가지고서 생성자를 콜하도록, 생성자도 또 오버로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성자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인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줬죠. 그래서 그 리치 텍스트 박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서 여기 로드 파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있는 파일 이름과 그 다음에 스트림 타입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읽어드리는 로드 파일을 하는 그런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 다 보면 주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많이 했었죠. 마지막에 이제 모달 폼 얘기도 했었고요. 차일드 윈도우를 저장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우리가 뭘 했었냐면 요 랭스가 0 이상이라는 건 파일 이름이 쓰여 있다는 얘기죠. 쓰여 있는 경우에 이제 여기에 저장을 하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닫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리치 텍스트 박스가 가지고 있는 모디파이드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지금 텍스트 박스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혹시 건드려서 수정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수정된 것이 있다면 수정된 것을 저장할지 말지를 한번 여부를 물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라는 게 이제 뭐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이 리두 언두 하는 것이 있었죠. 이게 취소와 다시 실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원래 리치 텍스트 박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과 메서드를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can undo, can redo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속성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리두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언두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리치 텍스트 박스에서 언두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그대로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리치 텍스트 박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메서드를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지난 시간에 이제 본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 얼라인하는 문제도 그랬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폰트 지정하는 것도 여기에 그 리치 텍스트 박스가 가지고 있는 실렉션 컬러라든지 실렉션 폰트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그대로 이제 여기 폰트 다이얼로그 박스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봤었죠.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에요. 이번 시간에 이제 볼 내용은 찾기 기능을 넣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툴 스트립, 스테이터스 스트립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이 창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이제 추가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기로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찾기 기능을 구현하는 거다라고 했고요. 찾기 기능 구현을 하고 우리 이 보면은 쌍안경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메모장 내에 있는 텍스트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계속 찾아나가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이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쇄 기능인데 인쇄 기능은 우리가 뭐 생략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툴 스트립이나 스테이터스 스트립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편리하게 모양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도록 하겠어요. 찾기 메뉴를 할 때는 별도의 그 찾기 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폼을 하나 더 만들 거고요. 거기 그 만든 폼에서는 우리가 키워드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키워드를 갖다가 입력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이 검색은 실제 우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차일드 윈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MDI 차일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MDI 폼이 있고요. 폼이 있고 그 속에 이게 작은 차일드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여기에서 찾기가 일어나는지 여기에서 찾기가 일어나는지 그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MDI 차일드 속에서 find 검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작 순서를 보면은 이제 여기에 MDI 폼이죠. MDI 폼에 여기 찾기 뭐가 있을 거예요. 이걸 누르면 찾기 폼이 이렇게 뜰 거고요. 여기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키워드를 넣고 찾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 찾기 버튼을 누른 것에 따라 가지고 요 검색어에 대해서 이 여러 개의 MDI 차일드가 있었는데 요 찾기 폼을 갖다 콜한 놈이 있을 거예요. 콜한 놈이 있는데 콜한 놈, 즉 여기서 이제 액티브하게 되어 있는 놈에서 요 검색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찾기 폼에서 편집 중이든 문서 위치로 제대로 복귀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찾다가 다시 그 우리가 찾기를 했던 그 메모장에 위치를 이제 복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폼의 소유권을 이용해서 달성을 하기로 하겠다라는 거죠. 즉 찾기를 실행하면 요거 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뭘 찾을 거고요. 다음 찾기 해가지고서 여기 있는 키워드를 찾을 거고요. 그리고서는 실제로 이렇게 찾을 때는 요 액티브한 그런 메모장에
텍스트 박스 내부에서 키워드를 찾아 나가는 그런 작업이 실행이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자, 찾기 폼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윈도우스 폼을 추가로 해가지고요. 파인드 폼을 이렇게 만들죠. 파인드 폼을 만들었는데 이 텍스트 박스 하나하고 체크 박스,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 버튼, 그다음에 다음 찾기 버튼, 그죠? 버튼 파인드죠.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뭐 취소 버튼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체크 박스를 보면 대소문자 구분입니다. 그래서 영문자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구분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분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찾기의 방향을 일반적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걸로 돼 있는데 거꾸로 가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위로 아래로 버튼을 갖다가 라디오 버튼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찾기 버튼을 만드는 거 뭐 여러분들 찾기를 뭐 어쨌든 어떤 워드 프로세서를 쓰든 간에 해봤을 테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요 버튼, 다음 찾기 버튼이 버튼 파인드라고 지금 되어 있었죠.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뭐 다 직관적이라서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파인드 폼을 로드 하면 자, 우리가 이제 파인드 폼을 만드는 거잖아요. 먼저 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폼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될 거냐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파인드 폼을 이제 만들죠. 자, 파인드 폼을 로드를 하면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깜빡깜빡하면서 여기에 깜빡깜빡 커서가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자를 써놓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그 작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파인드 폼 로드에서 텍스트 키워드의 포커싱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바로 쳐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텍스트 박스에 글자가 뭔가 쓰여져서 텍스트 박스가 변경이 되었다면, 텍스트 박스의 내용이 바뀌었다면 그러면 다음 찾기 버튼을 활성화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 체인지드라고 하는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요 키워드의 랭스가 0이 아니라는 것은 뭔가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버튼을 활성화시켜라 이거죠. 처음에 어떻게 돼 있었나요? 아까 보면은 버튼이 처음에는 enable 속성이 false였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지금 쓰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 찾기가 활성화돼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이 키워드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키워드에 뭔가가 쓰여진 상태가 되면 이때 이제 이 버튼의 enable 속성을 갖다가 true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다가 지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엔 뭐 닫기 하면은 엑시트가 되면 될 거고요. 엑시트에는 클로즈 하면 될 거고요.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파인드 버튼을 눌렀을 때 뭘 할 거냐. 그렇죠? 자, 파인드 버튼을 눌렀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파인드 폼을 가지고 있는 놈이 누구냐를 갖다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의 차일드 폼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이 파인드 폼의 오너로 이제 설정을 하죠. 이렇게 파인드 폼의 오너로 설정을 해요. 그리고는 이 차일드 폼에서 서치를 하는 거죠. 서치를 하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텍스트 키워드하고 그 다음에 이 대소문자 구별할 건지 하는 그 체크박스 그 값, true나 또는 false죠. 그 다음에 up인지 down인지에 대한 그 라디오 버튼 값, 이걸 가져가는 서치라는 걸 콜을 하는데 이거는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실제로 실행해야 될 MDI child가 있는데 그 child의 search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하라라는 거예요. search라는 메소드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어디에다가? child, MDI child에다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요 find form과 관련이 있는 요 MDI child를 포커싱해서 그 속에서 실제로 찾도록 하는 것이 요 동작이에요. 실제로 찾기 동작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이 search라고 하는 메소드인데요. 이 search라고 하는 메소드인데 이 search라는 메소드는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구현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갈 거다. 찾을 키워드,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별 여부, 그죠? 대소문자 구별 여부, 그리고 up 또는 downward 그 searching,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세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걸로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find form에서 지금 할 얘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시 얘기지만 이 search라고 하는 것을 구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MDI child에서 search라는 메서드가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했어요.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세 가지의 아규먼트를 가져가서 거기서 search, 찾기 작업을 할 거다라고 해놓고 일단 넘어가죠. 뭐 여러분들 당연히 코딩을 하다 보면 workform.search 하고서 괄호 열고 뭐 이거 쭉 쓰면 이거 전부 다 빨간 줄 쫙 나와요. 왜? 없으니까.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find form에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find form이 뜬 상태에서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find form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find form을 콜하는 거는 MDI child에서 편집에 찾기 메뉴가 있는데 그 찾기 메뉴를 눌렀을 때 find form을 띄우고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MDI 지금 여기 순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폼이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가 폼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MDI 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hild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find form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폼이 있으니까 어느 폼의 코드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find form에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find form을 콜을 할 놈이 누구냐면은 MDI child다 이거예요. 그래서 MDI child의 메뉴에 찾기를 눌렀을 때 가도록 해야 되니까 메뉴 find를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뭐 우리 앞에서 봤던 그런 거지만 find 폼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find 폼의 소유자를 지금 현재 이 child 폼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요 child 폼이 my find find 폼의 오너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실제로 이제 find 폼을 갖다 보이도록 하는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MDI child가 돌아가고 있을 때 거기에 찾기 메뉴를 갖다 딱 누르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find 폼이 하나 떠서 그놈의 소유자가 지금 현재 이 child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망의 search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냥 쓸 거기 때문에 child 폼에 들어가 있는 코드예요, 그죠? 그래서 public void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public void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개의 아규먼트를 가져오는데 키워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별, 그 다음에 위로 아래로 여부 그거에 대한
부울값을 이렇게 가져오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옵션을 지정하는데요. 옵션을 지정하는데 이 옵션이 리치 텍스트 박스 파인즈라고 하는 열거형이 있어요. 열거형이 우리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열거형이 요 밑에 이제 요 박스를 쳐가지고서 그림을 갖다 놨습니다만 멤버 이름이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none이라고 하는 것은 0이고요. none이 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쓰는 거냐면 rich text box finds .none 이거죠. 그 다음에 whole word 하면은 단어 전체. 그 다음에 match case 하면은 대소문자 일치하는 것. 그 다음에 no highlight 하면은 찾은 거를 갖다 이제 강조 표시 뭐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이제 리버스예요. 그래서 16은 이제 리버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좀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값이 0, 2, 4, 8, 16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뭔가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요 리치 텍스트 박스 파인드라고 하는 열거형 값이 어떤 정수값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비트를 봤을 때요. 자, 요 비트가 0이냐 1이냐 그게 요 첫 번째 것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비트가 0이냐 1이냐 그게 바로 요 whole word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트 요것이 0이냐 1이냐가 바로 이게 1이면은 대문자라는 얘기고요. 대소문자 구별한다는 얘기고 요게 0이면은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 네 번째 비트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강조 안 하는 것이 1이고 강조하는 것이 0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비트 요거는 이제 이게 1로 되어 있으면 위로 그러니까 리버스죠. 그러니까 위로 검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이게 0으로 되어 있으면 아래로 검색한다는 그런 의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각 비트가 다 이놈을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플러스를 한 거죠. 이렇게 플러스를 이렇게 통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자, 요렇게 썼는데 요렇게 쓴 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플래그 케이스 그러니까 대소문자를 갖다 구별할 거냐를 갖다 체크를 했으면은 대소문자 구분하라고 해가지고서 요 네 번째 비트 여기 아니 네 번째 아니 요 세 번째 비트를 1을 써서 즉 4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플러스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다섯 번째 비트가 false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false로 되어 있다는 건 다운이 아니라 업이란 얘기죠. 업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리버스가 true가 돼야 되니까 여기를 1로 써서 그러면 16 값을 갖다가 더하는 값으로 해서 요 각 비트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찾아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옵션을 갖다가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요 리치 텍스트 박스 파인즈 열거형을 갖다가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이제 이걸 구별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도 써요. 이제 보면 자, 여기 지금 잠깐 봤습니다만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자, 보면 예를 들어서 my find option이 이제 여기에 rich text box finds 열거형 변수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점 하고 눌러보면은
요것의 값은 요것의 값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플러스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요. 그래서 리치 텍스트 박스 finds 열거형의 어떤 값 여기 이제 쭉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리버스라고 되어 있는 게 16이라고 되어 있고요. 넌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0으로 되어 있고 노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게 8로 되어 있고 이런 게 여기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 이 숫자를 기억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게 열거형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걸 이용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리버스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리버스 해가지고서 이걸 이제 더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게 빨간 줄이 쫙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마이 옵션하고 이놈하고가 타입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타입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타입을 맞춰주면 뭐 된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거나 또는 플러스로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둘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직관적인 거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렇게 좀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위치를 지정하는데 현재 위치는 이제 현재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 리치 텍스트 박스의 실렉션이 시작된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된 것의 길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치 텍스트 박스의 어느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돼 있으면은 선택된 거 시작하고 선택된 길이니까 요 시작된 다음 요것이 위치가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스타트 포지션을 여기로 딱 잡은 것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는 여기 보면은 이제 플래그 다운 아래로 할 때하고 위로 할 때가 뭔가 좀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여기서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해가지고서 완성을 하도록 해요. 과제가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자, 일부 코드를 안 줬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이제 만들어 넣어야 이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find라고 하는 리치 텍스트 박스에 fin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 find라는 메서드를 보면 몇 개가 오버로딩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몇 개가 이제 오버로딩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오버로딩 되어 있는 것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서 그거를 가지고서 어떤 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지금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색 결과를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키워드 포지션이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다는 얘기죠. 그 텍스트 박스 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치 텍스트 박스 셀렉트 해가지고서 키워드 포지션에다가 랭스만큼을 갖다가 우리가 선택해서 역상 표시를 하도록 하라라는 걸로 좀 되어 있고요. 만약에 키워드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이제 없으니까 널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럴 경우에는 찾는 문자열이 없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도록 하라는 얘기죠. 지금 코드가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거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채워넣어 보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DI 차일드에 그 생성자를 일부 이제 수정했는데요. 인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 만들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 값 이름 없음 이렇게 새로니까 이름 없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리치 텍스트 박스 메인에 모디파이드 속성을 일단 false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커스가 있어도 역상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하이드 셀렉션을 false라는 요것만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생성자 인수가 없는 생성자의 경우고요. 인수가 있는 생성자의 경우에도 그 뒤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일부만 수정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그 MDI 차일드에 대한 생성자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인수 없는 거하고 이렇게 인수가 있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서 생성자를 수정을 해서 만들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MDI 메모장이 동작하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뭔가를 집어넣고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이제 찾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완성하는 게 이제 과제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서치라고 하는 메서드가 지금 불완전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서치라는 메서드를 갖다가 이제 완성을 하도록 하세요. 지금 현재는 아랫 방향으로만 그냥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위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하면 되고요. 다음 주까지 해서 작성을 해서 올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이제 조금 봐야 될 게 있는데 여기 현재 프로그램은 이제 마지막 문자열에 그 우리가 텍스트 박스가 그 리치 텍스트 박스가 있을 때 끝까지 갔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로테이트 되는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왔으면 끝까지 다 했다. 끝까지 다 찾았다.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할 거냐? 뭐 이런 것을 갖다 물어보잖아요, 보통. 그렇게 만들어 보라라고 하는 게 이 밑에 추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기 기능을 여러분들이 완성해서 완성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은 툴 스트립이에요. 우리 항상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위에 이제 메뉴들이 이렇게 쭉 다 보이고요. 그죠? 메뉴들이 보이고 그 메뉴 중에 중요한 메뉴는 밑에 이렇게 툴바가 있잖아요. 툴바가 있어서 그림이 나와 있고 그걸 눌러서 가게 돼 있는데 이건 별게 아니고요. 이 툴 스트립이라고 하는 컨트롤을 이용해서 그냥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버튼들의 모임인 거죠. 버튼들의 모임을 가진 거니까 툴 스트립 해가지고 끌어서 이게 시스템 트레이 영역에가 있지만 이게 그 MDI 폼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서 그림과 연결을 시키면은 버튼들의 모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런 거죠. 이게 지금 툴 스트립이 있는데 툴 스트립에 들어가 있는 요 것들이 전부 다 버튼들에 해당하고요. 거기에 여기 이제 세퍼레이터 이렇게 구분 짓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버튼들에 이제 그림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자, 그림을 집어넣는데 그림을 하려면은 우리가 여기에 각각에 대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요 로컬 리소스 가져오기 해가지고 가져오면 돼요. 근데 이 가져오기 전에 사실은 이미지가 어디 있어야 되겠죠.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인터넷에서 그냥 따와도 되겠지만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약간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가져오면 좋으냐면 자, 이 주소는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하세요. www. 아이콘 아카이브.com 아이콘 아카이브예요. 여기를 가보게 되면
여기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이브에 해당하는 걸 한번 보죠. 세이브를 한번 쳐보죠. 세이브를 딱 치면 이렇게 많은 그림들이 여기 있어요. 이 그림들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놈이 있다. 이래서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그림 타입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PNG 타입이 좋겠다. 그러면 이 PNG 타입을 가져와서 이것을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나한테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save icon.png 형태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림에 여기에 지금 보면 문서에 아까 가져왔던 save icon.png라는 놈이 여기 있는 거죠. 이 그림이 여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가져오고 그 그림을 가져온 걸 갖다가 모아놓고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로컬에다 갖다 놨죠. 로컬 리소스에 가져오기 해가지고서 그림을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들을 이렇게 원하는 그림들을 갖다 보통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 웬만한 그림들이 다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컴퓨터 윈도우즈가 돌아가기 위해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내부에 이제 그런 걸 이용해도 되는데 그거 찾는 것보다 그냥 여기 아이콘 아카이브.com에 가가지고서 가져와서 쓰는 것이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웬만한 그림들은 다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 지정하는 건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만들었으니까 버튼에 대해서는 뭐 아주 간단하죠. 버튼에 대해서 이름을 이렇게 좀 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툴팁 속성값인데 이건 툴팁은 뭐예요? 풍선 도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갖다 딱 올려놨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버튼이 여기 딱 올려놨을 때 풍선 도움말 떠가지고서 그게 이제 이름이 그게 뭐다라는 걸 이제 보이게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그 툴 스테이터스 버튼 여기 new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놨을 때는 새로 만들기라고 이제 풍선 도움말 딱 뜨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풍선 도움말이 뜨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코딩은 뭐 어떻게 하나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메뉴 카피, 컷, 페이스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눌렀을 때 이렇게 이걸 이제 콜을 해가지고서 카피, 컷, 페이스트 이런 거 이제 콜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코드를 그냥 이미 우리가 앞에서 썼던 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버튼이니까. 단순한 버튼이니까. 그러니까 메뉴에 있던 것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똑같이 쓰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 TSP new를 클릭했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new chil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hild를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기 하면은 클릭 이벤트가 여기에 menu 오픈하고 같은 거니까 그 동일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세이브는 마찬가지로 그 mychild의 세이브 파일을 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그 액티브 MD child에 대한 그래서 mychild를 갖다가 액티브한 놈으로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이 가지고 있는 MDI 프레임에서 이 버튼들을 가지고 툴스트립 버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MDI 프레임에서는 여러 개의 차일드,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편집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놈이 즉 액티브하게 선택이 돼 있는 놈이라는 거죠. 그 놈이 차일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여러 명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액티브 MDI 차일드를 my child로 해가지고서 그거를 저장하도록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인수 기능은 구현하지 않았고요.
다음에 이제 컷, 카피, 페이스트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컷, 카피, 페이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액티브 MDI 차일드를 마이 차일드로 해가지고서 그죠? 마이 차일드의 컷, 마이 차일드의 카피, 마이 차일드의 페이스트를 해준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파인드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파인드 폼을 갖다 띄우는 건 마찬가지. 액티브한 MDI 차일드가 지금 마이 파인드의 오너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 창이 파인드 폼이 떠 있는데 그놈이 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것이든 액티브하게 그 차일드 폼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놈에서 파인드가 돌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면은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요 툴스트립 버튼 해봐. 그 다음에 이제 툴 스테이터스인데요. 스테이터스 스트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갖다 넣어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갖다 넣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레이블이죠.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스테이터스 레이블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는 스테이터스 레이블로 갖다 놓으면 여기 글씨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레이블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쓰고 있는 레이블인데 이 윈폼의 밑부분에 이렇게 붙어가지고서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레이블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스테이터스 레이블이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동작 정보를 보여줍니다라고 이제 뭐 좀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도 이렇게 스테이터스 레이블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TSS 클락 해가지고 시간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 글자를 보여줄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을 보여주려면 타이머가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타이머를 하나 끌어다 놨네요. 끌어다 놨는데 뭐 초 단위로만 보일 거니까 인터벌을 1000으로 했어요. 우리가 이 타이머는 1000분의 1초 단위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벌을 1000으로 했으니까 1초에 한 번 틱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타이머의 틱 이벤트에 대한 핸들러가 지금 요 TSS 클락 요 TSS 바로 요 위치에 있는 거죠. 요 위치에 있는 것에 그 텍스트 값을 뭘로 주냐면은 데이트타임 나우 해가지고 온 것을 데이트타임 나우 한 것을 날짜 그다음에 시간 이 두 가지를 보이면서 그걸 갖다가 동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시간 보여지는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시간을 갖다가 여기다 표시를 하는 그런 형태로 했네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터스 인포메이션에서 여기 지금 동작 정보를 표시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은 파일 메뉴를 딱 저기 하면은 이제 선택을 해서 뭘 하면은 이제 파일 뭐 동작을 할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즉 이제 여기에 마우스 엔터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이제 우리가 쓰는데 거기에 여기에 파일 메뉴 작업 중입니다라고 하는 텍스트가 요 인폼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쪽에 가서 이렇게 뭔가 작업하고 있으면은 밑에 파일 메뉴 작업 중입니다라고 뜨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작업을 갖다 여기다 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거 마찬가지죠. 이렇게 편집 작업 중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여기가 있을 땐 그렇고 여기 뭐 도구 뭐 작업 중입니다. 뭐 이렇게 좀 만들어보면 되겠죠.
자, 이제 그 이제 스테이터스 스트립을 이제 우리가 좀 봤는데 이거 보면은 이거는 노트패드 메인 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일드에서는 직접 텍스트를 지정할 수는 없고요. 이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요거 텍스트 값을 부여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인의 마우스 엔터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는 요 MDI 프레임은 이건데, 그죠? 그래서 이 MDI 프레임에 대한 그 문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해주겠다. 해줘야 이제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뭐 이렇게 지금 쭉 봤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뭐 양이 많지는 않았어요. 양이 많지는 않았고 앞에 했던 거에다가 이제 뒤에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제 한 2주 반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메모장 만들기를 쭉 다 해봤어요. 그래서 메모장 만들기 뭐 사실은 리치 텍스트 박스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정도만 해도 여러분 이거 만들 수만 있어도 뭐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요. 물론 여기 지금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손을 봐서 완성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주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까 주어졌던 그 서치 메서드를 이제 완성을 하라고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게임 기능 이제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그죠? 찾기 기능하고 이제 게임 기능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메모장을 완성하는 게 이번 주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봤던 거는요. 찾기 기능에 대한 얘기하고 툴 스트립하고 스테이터스 스트립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쭉 다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완성된 MDI 메모장을 만드는 것, 그게 그 완성하는 것이 이번 주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제를 완성해서 키스에 올리도록 하죠.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에 다음 주에 할 내용을 내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오는 걸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 거는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도록 하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반은 학교에 나오고 반은 학교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이 나온 사람은 나와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내가 그 현장에서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하면서 나한테 질문도 하고 완성도 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갈 거고요. 학교에 나오지 않는 그 온라인으로 할 사람들은 집에서 내가 올려놓은 컨텐츠를 보고 학습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과제만 올리면 되고요. 올리면은 이제 돌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이번 주에 줬던 거하고 그러니까 2주 차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줬던 거하고 또 다음 주에 한 거하고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뭔가 제시를 하고 같이 프로그램 해보고 질문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돌아가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뭐 아무튼 진행될 예정인데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진행 과정, 진행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말 들리나요? 네, 들려요. 잠깐 오류가 있었죠. 네네. 이게 내 인터넷 접속 상황이 조금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잠시 끊어졌던 모양인데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주어진 과제를 하고 내가 아까 다음 주부터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알아들었나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반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또 반 나오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오늘 수업한 건 여러분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목요일까지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 컨텐츠 보고 공부를 한 상태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와서 수업을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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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잠깐만요. 저기 어디 갔냐? 자, 아무튼 오늘 수고했어요. 자,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